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의 1급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6회 기출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요. 정답은 2번이죠. 자, 기능적 특징 중에 ERP는요, 여러 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쓰고 있는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국적, 단일 통화, 단일 언어 아니고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게 ERP의 특징이에요. 2번이 틀렸고요. 2번 문제, ERP 도입 시 구축 절차에 따른 거. 설명을 적합하지 않은 거. 이제 구축은 분석, 설계, 구축, 구현 4단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 좀 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적합한 거기 때문에 구현 단계는 이제 시험 가동하고요. 네, 평가하는 부분이 구현 단계에서 해당이 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에이지 파악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요거 투비 프로세스 차이 분석. 그리고 구축 단계에서는 직접 다 해보고 확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적합하고요. 3번 문제, ERP 도입이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사이클 타임 감소죠. 반복적인 업무의 시작과 끝이 증가, 그걸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증가하지 않고요. 전산을 통해서 감소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4번 문제에 ERP 시스템 성공적 구축하기 위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성공적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이 4번이에요. 자,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한다는 거는 ERP 도입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BPR을 통해서 정말 업무 흐름을 재설계하고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잘 반영해야겠죠.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5번 문제. 자, 확장형 ERP에 대한 문제로서 구성 요소 2개인데요. 그중에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묻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성과 측정 관리 BSC는요. 전략적 기업 경영에 관한 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네, 6번 문제. 직무 설계 방법 중에요. 전체적인 과업을보다 작은 요소로 분할, 그래서 숙련도 증대 이런 거에서 분할하고요, 세분화한다,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 직무 전문화,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분할하고 세분화하고 분업의 원리에 의해서 전문화시키는 거죠. 그것만 잘하도록. 그래서 그걸 직무 전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은 4번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직무 순환은 다른 업무로 직무를 바꿔주는 거, 직무 확대는 직무의 수를 늘리는 거, 직무 충실하는 그런 재량권이나 책임감을 증대시켜서 직무를 잘하게끔 하는 게 직무 충실화였습니다. 직무 설계 방법은 정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7번은 인적자원 내부 공급 예측 기법이에요. 그래서 외부 공급 예측 기법이 있고요. 내부 공급 예측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내부 공급 예측이 아닌 걸 찾아라 예요. 그래서 정답은 인턴 사원 제도. 이거 외부에서 공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부 공급 예측에 해당이 되지 않는 외부 공급 예측입니다. 7번은 정답이 4번 인턴 사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도법은요. 이거는 어느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누가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 목록법은요. 그 개인들 인력 제고표라고도 하는데 그 개인들의 기능에 대해서 정말 목록화 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코브 분석법은요. 네, 요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별 잘안 봤어. 네, 개별 종업원들의 직무 이동 확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눈이 나빠지겠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외부 공급 예측 기법으로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번은요.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인력 부족일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항상 인력 과잉일 때 이렇게 배치돼서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인력이 없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정답이 2번 직무 공유제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같은 업무를 공유해서 2명씩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도 없는 판에. 그러니까 2번 직무 공유제는 인력 과잉일 때 쓰는 거예요. 9번입니다.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 중에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성공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행동의 사례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거에서 그때 기록하는구나 라고 해서 중요사건 기록법으로 해서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방법 여러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셔라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10번 문제, 외부 모집의 장점입니다.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모집을 했을 경우에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부분인데요. 정답은 4번이네요. 종업원의 성과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내부 모집일 경우에는 종업원 내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부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면 선발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종업원의 성과 자료로 사용 가능한 거는 외부 모집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정답은 4번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11번은요. 인적 자원을 모집하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한 설명은 인데요. 정답은 3번이죠. 자, 인적자원 모집 방법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직종별로 바뀌고 있고요. 목적별로 바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집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종별로 맞추어 분류한다 해서 가장 적합한 부분이 된다라고 해서 11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읽어주시고 넘어가 주셔도 충분하시고요. 12번은요. 구조화 면접입니다. 구조화 면접은 면접 볼 내용들, 질문지가 정해져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구조화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찾는 부분이에요. 자, 면접할 것들 질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할 수 있고요. 경험이 없는 면접자도 할 수 있는 부분. 질문이 조직적으로 작성됐다라는 부분 좋습니다. 라는 거에 설명 적합한데요. 3번은 이제 틀렸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노련한 면접자에게 실시한다라는 부분은요. 그런 질문 용지가 없는 비구조화 면접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접지가 없어요. 그런 질문지가 없기 때문에 노련한 면접자가 가서 그때마다 질문해주고 이제 받아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12번은 3번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선발 도구의 타당성. 평가 기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측정 내용이 요거 부분이죠. 그래서 그건 바로 내용 타당성이구나 라고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문구에 있는 것을 다 캐치해서 바로 맞춰주시면 되는 형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내용 타당성 부분이고요. 14번은요. 면접에 대한 어떤 면접에 대한 내용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한다라는 거에서 패널 면접이구나 봐주시면 됩니다. 패널 면접. 그렇게 해서 정답은 14번은 4번 패널 면접이고요. 네. 주관식이라고 해도 거의 나오던 형식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풀다 보시면 주관식이라고 못 맞히겠다 이렇게 생각 딱 접구하지 마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15번은요. 다음 중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고요. 팀워크 바탕으로 한다는 거에서 이건 액션 러닝이구나. 네,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답은 2번 액션 러닝이고요. 16번은요. 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헌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 공헌 내용 정확 파악. 공헌 내지 능력으로 간주할 건지 라는 거에 관련된 승진의 기본 원칙인데요. 승진의 기본 원칙 3가지 있었어요.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이렇게 3가지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체계성의 원칙은 일단은 해당되지 않아서 빼주시면 되고 적정성의 원칙은요. 얘는 보상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은요. 보상의 배분과 관련이 있고요.
자, 합리성의 원칙은요. 공헌의 측정 기준. 요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합리성의 원칙. 무엇을 공헌 내지 능력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공헌의 측정 기준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은요. 경력개발 요소 중에요.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정답이 경력계획으로 되겠습니다. 경력 목표는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직위,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력 관리 관련된 용어들을 같이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인데요. 이제 조직 개발 파트에서는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감안하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조직 성과 효과성 개선을 위해 계획된 일련의 활동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설계하고 의도한 결과물에 의한 인간적인 지식에 근거를 하고요. 구성원들의 변화 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개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8번은 정답이 4번 개입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발은 상당히 어려워요. 조직이 자체가 움직여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 변화와 개발은 그렇기 때문에 개입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요. 승진 유형 중 승진은 했어요. 그런데 직무 내용이나 임금이 변동되지 않는 것, 승진 적체 현상이나 채증, 인사 체증에 따른 사기 저하 방지하기 위한 제도 형식적인 승진이었죠. 이거는 3번의 대용 승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대용 승진. 네, 이렇게 되겠고요. 20번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인데요. 인사호가 방법 중에 괄호는 종업원이 상사와 협의하여 목표량을 결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성과를 부하랑 상사랑 같이 측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 쓰라고 했네요. MBO. 네, 요거는 그래서 영문 약자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MBO에 대한 내용이 되었고요. 정답은 MBO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21번 문제, 자, 다음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정답은 1번이네요. 네. 임금 수준은 기업에 따라 고정급제, 성과급제 등으로 다양하다인데요. 임금 수준이 아니라요. 이거는 네, 임금 형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걸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은요. 근로자에 대한 최저한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최저한의 임금 보장 여기에다 플러스 자, 일정 기준 이상의 작업 성과를 달성하면요. 일정 비율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 형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임금, 최저한 임금 플러스 일정 비율 추가 지급한다는 거에서 우리는 요거는 할증급제라고 해서 3번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임금 형태의 할증급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고정급제는 시간급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성과급제는 성과가 있어야지만, 기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과가 있어야지만 주는 형태가 성과급제였죠. 네, 그리고 이거는 할증급제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은요, 단위당 소요되는 표준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절약된 노동시간을 5대5로 배분하는 거인데요. 이거는 인프로 쉐어한다라는 걸로 좀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인프로 쉐어 플랜이 해당이 되는 정답이었고요. 스켈론 플랜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절약분, 럭커 플랜은 부가가치 증가 대비 인건비 절약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럭커 플랜. 커스터마이즈드는요. 커스터마이즈드라는 게 주문 제작이라는 형식이죠. 주문 제작이라는 게 커스터마이즈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맞게끔 구성한다라는 게 커스터마이즈드 플랜이 되겠습니다. 24번은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자로 가장 적합한 부분인데요. 자, 건강보험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 대상자인 거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대상자로 적합한 거는 정답이 일단은 1번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이런 근로자인데요. 1개월 만약에 미만이면은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상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1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직장 가입자 대상자 아니고요. 자, 1개월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이거를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장가입 대상자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와 인자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5번은요.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 제출 서류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연말정산 했을 때 근로자는요.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1, 2, 3번은 해당이 되고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요. 원천이 나오는 그 소득의 원천이 나오는 회사 측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원천 징수를 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랑 상관이 없어요. 사업장에서 합니다. 26번은요. 임금 산정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의 변화나 기업의 사정에 순응하여 임금률을 자동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순응하여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순응임률제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부분이죠. 정답은 순응임률제 되겠고요. 27번은요. 성과배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입니다. 자,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죠. 네, 스케일홈 플랜.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28번은요. 노동자 가입 방법, 숍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종업원 채용 시에 비조합원보다는 조합원에 대해서 고용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종업원 채용했을 때 조합원이 필요는 없지만 혜택을 준다라는 거에서 뭔가 우선권을 준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 봤을 때 프리페런셜 숍, 우선권 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준다, 혜택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픈숍 같은 경우는 채용을 했을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을 오픈숍은 이제 채용을 했을 때요. 그 조합에 가입된 여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 열려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이전시 숍 같은 경우는요. 네, 요거는 그 조합원인 사람과 비조합원인 사람이 있을 경우에 비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이게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조합원도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임승차를 방지하자라는 거에서 비조합원도 조합비를 냅니다. 조합비 내라, 에이전시 해라 하는 거죠. 종합비를 낸다. 이거 무임승차 방지 요건. 방지를 위한 게 에이전시 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인터넌스 숍은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29번은요. 교대 근무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적합한 것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근무 시간을 정해가지고 교대로 근무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정답은 29번에 2번입니다. 네, 1일 근무 시간을 2개 이상의 시간별로 구분한 다음에요. 자, 2개 조 이상으로 편성한 다음에 교대로 작업하도록 하는 게 교대 근무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30번은요, 부당 노동 행위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사용자의 직장 폐쇄. 네, 이거는 쟁의행위죠, 쟁의행위. 사용자의 쟁의 행위. 그래서 이건 부당노동 행위랑은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30번은 일단은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2번은 이제 집에 개의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거고,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불이익 대우도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31번은요. 자,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전력 노조 등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서 행해지는 교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체 교섭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구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서 좀 푸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통일 교섭. 그래서 큰 것과 큰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산업별 노동조합과 큰 사용자 단체, 큰 것끼리에서 통일 교섭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32번 이거는요. 네, 뭐 말이 이것저것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이거 주장의 불일치로 쟁의가 발생했을 때요. 요거에 대해서 해결하게 하기 위한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네, 정답은 요거 저거 많지만 조정이었습니다. 조정. 네, 그래서 요거는 자, 이거는 관계 당사자 간 의견 듣고서요. 그리고 판단에 의해서 작성된 의견을 쌍방이 제시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금 해결하게끔 하자라는 게 조정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 네. 33번은요. 분양 노동 행위 중에 무엇인가요? 라는 거고요.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한다라는 거에서 환경계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계약 이게 좀 많이 출제가 됐던 부당노동 행위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해서 33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네, 모르시는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